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저는 교양학부 소속으로 또 교양학부에서 여러분들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특히 저는 강화 캠퍼스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 전공 세미나, 전공책, 그 중에서도 전공책 읽기 분야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 1학점짜리라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하나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건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오리엔테이션,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제가 보니까 한 18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수업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18분인데 이름을 첫 시간이라서 한 번만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자, 강석응. 자, 제가 이름을 부를 때는 본인의 이름이 나오면 화면을 보시면서 그래도 내 이름이 불리고 있구나, 뭐 대답을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그렇구나, 내 이름이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구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부를게요. 강석응, 경규근, 김규민, 김병욱, 김승진, 김재희, 박우성, 윤상일, 윤용훈, 이윤성, 이진곤, 이진성, 이진우. 이 세 사람 혹시 쌍둥이 형제 아니죠? 학번이 다르네요. 자, 그리고 이회율, 그리고 장욱, 그리고 정예진, 최가인, 황상호.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인터랙션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좀 되게 하려고 제가 많이 좀 노력을 하곤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지금 책은 여러분 이 책 지금 구입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 요거 아마 구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갖고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이분이시고요. 자, 출판사는 원앤원 북스인데 저도 이렇게 책을 좀 샀어요. 자, 그래서 이거 화면 이렇게 가야 되나요? 네. 자, 여러분 이거 요 책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볼 텐데, 그리고 강의를 보시면서 책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강의 내용에다가 PPT에다가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서 책 어디 좀 한번 보세요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 책을 다 다루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사실 졸업도 하게 되면 사회생활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오늘 학교 생활도 일종의 1차적인 사회생활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에 대한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것도 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담아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책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1주부터 이제 14주까지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이런 건 알면 좋겠다 라는 내용 위주로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계획서는 한번 꼭 살펴보시게 되고 1, 2주차랑 3, 4주차, 뭐 5, 6주차, 그 다음에 7주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한번 있고 9주, 10주, 11, 12, 13, 14까지는 조직적 메타인지라던가 뭐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조직적 메타인지 사례단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돼서 이 책을 보거나 그때 돼서 이런 걸 생각하거나 하면은 조금 좀 내가 어떤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하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보면 강의 듣기 전에는 항상 공지사항을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면 수업이면은 토론을 좀 할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토론이 지금 비대면이라서 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을 누군가가 좀 의견을 올려주고, 그리고 또 그 의견에 또 자유롭게 좀 댓글을 달아주는 식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답을 우리 18명의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의견을 말하라고 하지 않고 제가 그때그때 정해주려고요. 그러면 그 주차 수업에 관련된 의견을 그때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첫 주차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첫 주차라서 뭐 소개해드릴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차부터는 공지사항을 수업 듣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내가 이번에 토론 의견을 좀 내야 되네? 라고 하면 조금 더 수업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이번 주차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또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라고 하게 될 텐데요. 자, 책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이 책의 두께가 지금 요 정도 되죠? 네. 책의 두께가 지금 요 정도 돼요. 책의 두께가. 자,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책의 두께 요 정도인데 1주차 내용을 제가 봤더니 지금 꾸민 거 보니까 제가 요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읽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용도 책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글자도 커요. 그래서 뭐 그냥 쓱쓱쓱쓱 그냥 교양서 같이 정말 읽으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일상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보고를 할 때도 이 내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 내 의견을 어필하는 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강의를 들은 후에는요, 수업 중에 제시된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올리게 되는데,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도중 지정된 사람. 자, 공지사항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읽으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강의 도중에 제가 누구 자, for example 이건 예예요. 예를 들면 누구 아직 이름 불리면 갑자기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제가 누구는 의견을 반드시 올려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다가 내 이름이 불려진 사람은 반드시 그 수업에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야 되는데, 뭐 멋지게 쓰거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생각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올려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피드백을 제공할 거고요. 또 물론 다른 학우들도 같이, 학생들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도 같이 올려주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비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의견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의견 올리는 기한 마감은 다음 주차 강의 시작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니까 뭐 수업 듣고 나서 한 2, 3일 내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이 올리시는 게 아니라 길게 올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올리는 거니까 부담감은 싹 버려주세요. 자, 책 제목이 지금 메타인지는 왜 중요한가? 지금 이건데, 제가 1주차가 지금 메타인지는 왜 중요한가인데, 문제 해결력은 AI 시대에도 핵심이다. 전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선정했어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정말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문제 해결력이, 그러니까 문제는 막 집어넣어요. 막 벌려요.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결국 본인이 그거는 해결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해결하게 만드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요즘은 또 AI 시대라고 해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 다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할 때, 자, 이건 제 의견인지 제가 얘기합니다.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감성과 사람의 데이터를 넣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간이 똑똑해야 인공지능도 똑똑해지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제 우리가 7주차까지는 일단 비대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즐겁게 공부를 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해요. 자, 근데 메타인지라는 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저도 한번 찾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알려주셔도 좋고요. 자, 먼저 메타인지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메타 커그니션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커그니션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게 뭐냐면,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교육이 언어 습득이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외국어 습득이 되겠죠. 영어 교육이니까. 그런데 이 외국어 습득을 할 때 그냥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커그니션이라는 단어를 거의 일상에서 접하게 되고, 저는 특히 라이팅 전공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 영어 라이팅을 할 때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를 고민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커그니션이라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된 경우죠. 자, 그런데 이 커그니션이라는 것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뭡니까? 인식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그래서 인식에 대한 인식. 이게 뭐냐면 내가 인식을 했는데 그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떠한 것을 보고 누군가의 인식을 봤어요. 누가 생각하는 걸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생각에 대한 인식이에요. 생각에 덧해서 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생각하자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프라벨이, 이게 심리학에서 온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책에도 나와요. 책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미 뭐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자, 죄송해요. 이게 제가 오늘 마우스를 안 갖고 왔더니 이게 작동하는 게 조금, 네. 자, 우리는 이미 AI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책 16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와요. 16페이지에.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책에서도 또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AI가 쓴 뭐냐면 날씨 기사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사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없어지는 직업들, 나타나는 직업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죠. 이제 이런 기사까지도 인공지능이 쓰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또 하나 공감한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AI 시대에는 지금 보면 더 의미 있거나 더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이냐. 그래서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책에 나오는데,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AI가 쓴 거지만, 자, 우리 책의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생산적이냐. 근데 사실 생산적인 일에는 AI가 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뉴스 같은 경우도 아까 보면은 뭐였어요? 날씨였잖아요. 날씨다 보니까 날씨에 관련된 건 사실을 보도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AI가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 시대 인간미에 기반한 어떤 그런 논의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책에서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감과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요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고 그걸 여러분들이 소개된 도서들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문제 해결력에 관련된 건데, 자, 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AI가 작성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요. 자, 구분을 지금 두 가지로 해놓으셨어요, 이분이. 자,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업무. 아까 제가 해드렸던 거 뭐 있었습니까? 더 의미 있다, 더 생산적이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AI가 작성한 신문 기사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자, 이게 이제 19페이지에 나와요. 책 19페이지에.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업무, 이게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어떤 그런 업무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생산적인 거는, 그렇지 않은 거는 AI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할 일과 AI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하고 인간이 합니다. 자, AI는 단순 사실관계나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이에 기반한 문장을 작성한 거죠. 기사를 쓸 때. 인간은 문제의식을 기반하거나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영역을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과 AI가 할 일이 좀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과연 저는 늘 고민되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AI가 과연 인간의 감성과 이런 것까지 어떤 그 창의력,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게 좀 의문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기계는 제가 이 얘기했던 참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가 진화해서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하게 될 거라고 인공지능이.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갑자기 설마?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가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나 스스로 진화하는 게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인간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메타커그니션이에요. 인식을 위한 인식,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걸 잘해야 되겠죠. 자, AI 시대에는 문제 해결력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바로 주어진 자원이고요.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책 20페이지 보면 되겠다. 자, 20페이지에 보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주어진 자원이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몰라 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21페이지에도 보면은요. 문제 해결은 뭐 여전히 이제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 문제 해결 과정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기업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능력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히 대부분의 기업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즉 문제 해결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만큼 사회 적응도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이걸 해석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주어진 자원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자원인 거죠. 왜? 생각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저는 이제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다 보니까 문장이 써지지 않거나 또는 논문을 하나 생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저는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강의 이렇게 이제 PPT를 만들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그 부분을 계속 저한테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이것을. 그런데 그거를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부분을 잘 해결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당면한 문제, 저에게 당면한 문제인 거죠. 이걸 해결하는 건데 개선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은.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의사결정에도 적용된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벌써 제가 당면한 어떤 교육 분야에 벌써 바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력을 넓게 내가 졸업해서 뭐 진짜 기업체에 가서 그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어떤 당면한 문제, 벌써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들까지서부터 출발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여러분 이거 유명했죠? 지금 이제 AI하고 이세돌하고 이제 지금 그 바둑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인간의 문제 해결은 중요할까요?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책에서도 질문한 거였거든요. 21페이지에. 답은요. 예스예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왜 안 될까요? 저는 왜 이런 일이 안 될까요?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쟤는 왜 이렇게 잘 성공하죠? 여러분, 저는 그것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제자리 걸음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문제 해결력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하는 게 바로 뭡니까? 문제 해결력인 거죠. 왜? AI가 여기 적용이 안 되네? 이런. 그럼 이걸 또 다시 개선해야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용의 장애 사항도 해결하게 되고, AI를 제대로 학습시켜가는 모든 과정이 결국 인간의 뭡니까? 바로, 잠시만요.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의 뭐가 되냐면 여기에 인간의 문제 해결 영역으로 남는 거죠. 자, 화면 갑자기 확 들어갔다 와서 깜짝 놀랐죠? 죄송해요. 자, 문제 해결 영역으로 남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런 그림이 익숙하죠? AI는 인류 발전을 위한 도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22페이지인지 23페이지에 보면 23페이지에 인간이 어떤 그 인류 발전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AI는 인류의 진보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는 문제 해결력인 거죠. 그래서 AI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거를 인간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AI가 고민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인간, 여러분도 인간, 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나 자신을 능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뽑아내 보세요. 그래서 난 이게 잘 안 돼?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요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단 그거를 표출해내느냐, 뽑아내느냐, 내가 그걸 활용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는 왜 중요한가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제 해결력은 메타인지로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을 제가 아까 또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 바로 메타인지로 향상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problem solving 그다음에 quotient예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지금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저는 살짝 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제 습성과 어떤 저의 생활 습관을 계속 그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도 회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거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를 차분하게 자꾸 되짚어가요. 그러면서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참 묘한 게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는 연습하는 게 연습을 좀 문제 해결을 위한 연습도 좀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자, 문제 해결 과정을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문제가 되는 사항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주변에 제가 경험했던 책 떨어질까봐 자, 이 경험을 해보면서도 이런 게 있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문제되는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정말 주변에 이거 파악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제가 특히 프로젝트 같은 거 같이 하면서 보면은 문제는 그게 아닌데 엉뚱한 데 가서 막 떠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심각해요. 그러면은 문제는 그분만 몰라요. 나머지 분들끼리 문제 저게 아니잖아. 지금 저게 아니잖아. 중요한 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안을 도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 문제가 되는 사항을 잘 파악해야 뭐도 나와요? 대안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보유한 자원 활용 가능성을 판단해서 최적의 대안을 결정해야 돼요. 자, 이게 보유한 자원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나 혼자 문제 해결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 해결을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A라는 사람,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유한 자원 활용 가능성을 판단해 최적의 대안을 결정한다. 거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있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뭐 본인은 김 과장하고는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그분이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호영호제 한다고 하는 황 대리가 전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해보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은 인간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장 멋지고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실은 띄워주고 그 사람의 능력과 내 능력을 같이 융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은 한국 속담 중에 뭐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게 안 되는 분들도 꽤 있어서 사실 그게 사회생활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실행한 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도출해서 재시도한다. 이런 과정은 필요해요. 한 번에 내가 제안한 그 대안이 바로 한 번에 통하면 이 세상에 뭐 이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과정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끼리는 팀 과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행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제대로 모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왜냐하면 나는 A가 우선순위인데 저기는 B가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면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 익숙하거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안다고 생각해서 성급한 솔루션을 내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솔루션이 맞다고 생각해서 밑에 있는 분들한테 다 집어 던져서 그걸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야. 분명히 밑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듣고 결국 누가 고생하는 겁니까? 아래 사람들 고생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아니네?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밑에 사람만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이런 경험.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거죠.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이분들은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인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본인의 경험에 의한 답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이에요. 진짜 고생스러워요, 이러면.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도 조금 시간이 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리엔테이션도 같이 좀 들어갔고 해서 좀 다른 주차는 보통 우리가 25분, 26분 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오늘은 한 3분 정도 더 길어지는데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양해하고 수업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원인을 인지해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또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큰 차이를 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본인의 사고 흐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힘. 결국은 뭐냐면요. 인지가 중요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게 바로 뭡니까?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사고 흐름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지 위에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상위 인지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메타인지가 문제를, 자,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프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교육에서 시작됐어요. 어린 학생 집단은 학습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본인 학습이 끝났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EBX의 학습법 다큐멘터리에서 수능 상위 0.1%의 학생들한테 이러한 대표인지의 어떤 그 메타인지의 대표적 사례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 학습법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 학생들은 학습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본인 학습이 끝났다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분의 그 실험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자, 메타인지가 높으면 도구의 활용에도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착각을 하게 됐지만 어른은 그래도 메타인지가 더 높을 거거든요, 애들보다는. 그래서 도구 활용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AI를 어디에 활용할지 판단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도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 회사나 모든 기업체가 핵심 직원들의 문제 해결력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여러분들을 뭐냐 하면 생각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거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AI를 기업 활동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바로 직원들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AI가 기업 활동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일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다 적용할 것인지 이게 이제 직원들이 적용한 그 역할이 된다라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자, 생각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해준대라고 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힘,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주차는 첫 주차는 우리 뭐 하는 거 연습하자고요? 생각하는 연습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여러분 저하고 약속. 그러니까 이번 학기 한 학기도 이 과목을 하시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내가 문제 해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작게는 내 주변부터 시작해 주는 거. 그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1주차 특히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다소 좀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